거기 맞지? 기류법부터 하는 거 맞지? 갔다. 기류법 맞니? 유형 18번부터 하는 거 맞아? 봅시다. 오늘 기류법부터 할게. 기류법도 증명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되고. 우리 고등수학에서 좀 개관 잠깐 하면은 우리 고등수학에서 쓰이는 증명법 있어. 이건 뭐 필기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의 증명은 직접 증명을 해. 직접 증명을 하는데 특이한 방식이 이제 오늘 배우는 기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납법이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공수2에서 나오지. 공수2에서 등장하고 얘는 우리가 이제 고2 올라가면, 그치? 고2 올라가면 1학기 때 대수란 과목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등장해. 수열 배울 때.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두 다 좀 특징이 있는데 가정을 한단 말이야. 가정이 들어가. 근데 가정하는 내용은 좀 달라. 그래서 지금 할 게 이제 기류법인데, 기류법. 그래서 우리 유형 18번이지. 그치? 얘는 예를 하나 들 건데, 가장 많이 나온 애가 얘지. 루트 2. 이거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요게 기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그러면 가정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가정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실수라는 체계를 배웠어, 얘들아. 중학교 때 실수라는 덩어리, 요 체계를 배우면서 실수가 이만큼 있으면 그 안에는 누구 있니?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지? 그렇지 않니? 이거 이외에 다른 놈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 얘는 물과 기름이라서 절대 섞일 수가 없어.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애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관계 있어.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거야. 이쪽 동네지. 루트 2의 소속이 이쪽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럴 때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 동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치? 루트 2가 이쪽 동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 그러면 어느 동네일 수밖에 없어? 이쪽 동네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로 시작해야 돼? 이쪽 동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기류법은. 그래서 스타트가 뭐냐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게 스타트야 항상 기류법은.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럼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니? 뭐 길지? 쉽게 얘기하면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리수이고,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된다면 얘를 요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m분의 n꼴. 되니? 당연히 m과 n은 뭐가 돼야 돼? 요 괄호 안이 중요한 거야. 기류법에서는 요 괄호 안이 중요해. m과 n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서로소야. 서로소인 이렇게 m분의 n꼴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지만 그게 유리수거든. 그러면 여기서 양변 제곱해볼게. 양변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하면은 2m제곱은 n제곱이지. 됐니? 여기까지? 양변 제곱했어. 그런 다음에 얘를 관찰해봐. 이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n제곱은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제곱은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2의 배수야. 배수임으로. 그치? 제곱이 2의 배수면 제곱하기 전도 2의 배수야. 이 부분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이 부분의 증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로 했니? 대우이용 증명 기억나니? 899번 봐봐. 899번이 그거잖아. n제곱의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우리가 증명 어떻게 했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잖아.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굳이 얘를 막 증명하고 있지 마시고, 기류법 문제가 나오면 얘는 받아들여지는 거야. 거기 899번 문제 있잖아. n제곱의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보이니? 얘는 따로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얘는 그냥 써도 된다고 답안지에. 되겠니? 이걸 별도로 또 증명하고 있지 마. 대우용제 이용해서.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냥 쓰면 돼. 그럼 봐봐.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그지? n도, 제곱하기 전도 2의 배수야. 그러면 n을 어떻게 적을 수 있다? 2k,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k는 자연수. 되니? 그러면 이제 n을 설정했으니까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뭐가 탄생하냐면 이 m제곱이 4k제곱 요거 등장하지.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나눠주시면 m제곱은 2k제곱이라는 결론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거지. 봐봐. m제곱, 얘를 기준으로 봐봐. m제곱은 2라는 수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m제곱은 2의 배수지. 그치?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마찬가지로 제곱하기 전 m도 2의 배수이다. 됐니? 그럼 끝났지? 끝났지? 봐봐.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야. 둘 다 2의 배수야.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 얘기야. 약분이 가능한 상태는 서로소야 아니야?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위배가 되는 거지. 서로소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무리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903번 가볼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가에 뭐 들어가야 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n분의 n꼴인데 가장 키워드는 나라고 그랬어. 서로소인 자연수. 그렇지? 나에는 서로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요게 나오지. 요게 나오고 n제곱이 뭐니까? n제곱이 2의 배수, 즉 짝수. 그렇지? 다에 들어갈 건 짝수가 들어가야 되지. n제곱이 짝수이므로 제곱하기 전도 짝수가 된다. 얘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다. 받아들여지니까 답안에 써도 되는 거야. 이걸 굳이 뭐 대우 이용 증명은 이걸 또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899번은 그냥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귀류법을 증명할 때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쓰면 된다고. 그치? 다에 들어갈 건 짝수가 들어가시면 되지. 답이 나왔지 이미? 다 했지? 뭐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증명은 대우 이용 증명 우리 지난 시간 했고 그 다음에 귀류법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돼.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주관식 괄호넣기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둘 다 안 내는 학교는 없어. 하나 나오거나 둘 다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서의 그 뭐냐면 이제 명제 파트고 그 유형 19번부터가 뭐냐면 이제 부등식 증명이라는 단원이야. 다른 문제집에는 별도의 단원으로 편제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책에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돼 있지. 그래서 부등식 증명을 잠깐 볼게. 요거에 관한 건데 얘는 크게 보면은 3개 파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가 실수 조건 붙었을 때의 절대 부등식. 그 다음 두 번째가 산술기하 나오는 절대 부등식. 세 번째가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3개가 있어. 비중은 당연히 얘가 압도적으로 높아. 이 2개가 좀 더 중요하고 얘는 조금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지. 그치? 공부할 때 어디가 중요한지는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 부등식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실수의 제곱은 얘들아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런 거야. 하나 예를 들면은 x제곱에 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야. 얘 봅시다. 얘는 x가 만약에 실수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완전 제곱수 바꾸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게 될 거고 4분의 3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니? 그럼 x가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클 것이고 그건 같을 것이고 항상 얘는 0보다 크다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특히 실수 조건 붙었을 때는 요즘 최근은 거의 학교에서 절대값을 많이 내고 있어. 절대값 있는 절대 부등식. 요거에 포커스 맞춰야 돼. 그럼 먼저 908번 잠깐 봅시다. 908번. 908번 먼저 보고 지금 908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니? XY가 실수일 때 절대 부등식이 아닌 거 이랬어. 절대 부등식 밑줄 긋고 뭐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그렇죠. 아니, 우리가 등식 배웠잖아,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등식 배울 때 등식의 종류 뭐 있었니? 항등식하고 방정식 있었지. 똑같은 구조가 부등식에도 있잖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래. 지금 하는 거. 절대 부등식.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가 나오는 거. 걔를 이제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여기 요거에 관한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XY가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닌 거 고르래. 1번 봅시다. 1번은 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했잖아. x 플러스 1이잖아.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4분의 3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지. 그렇지. 근데 2번은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산술기하야. 그렇지. 산술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은 우리가 산술 평균을 알고 있단 말이야. 산술 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평균 내는 방법.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이게 산술 평균인데 이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은 2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그걸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 이 관계가 항상 성립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XY가 항상 양수일 때에만 여기 성립이 돼. 전제 조건이 양수야. 그러면 2번 봅시다. 2번 문제 보시면 2x 더하기 x분의 2 얘를 산술기하 쓰면은 그거 나갔다 2배 루트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4. 그래서 4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얘는 이 산술기하 쓰려면 반드시 양수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XY가 양수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실수만 가지고는 부족해. 실수 중에서 양수로 한정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 2번이 틀렸어. 3번은 완전 제곱식이잖아.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 아니니? 4번도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이지? 5번 가볼게. 5번은 요거야. 루트 x 더하기 루트 y. 요게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 5번 관련해서. 대소비교. 오늘 하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소비교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여기가 이게 나오거든. 우리 고등수학에서 대소비교를 해야 돼. A가 B보다 큼을 증명하래. 증명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A에서 B를 빼보는 거야. 그치? 앞에서 뒤를 뺐을 때 얘가 만약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앞에 게 뒤에보다 크다는 얘기지. 뺐을 때 0보다 크면 당연히 앞에 게 더 큰 거 아니야? 그치?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방법? 제곱해서 빼는 방법이 있어.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어.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거야. 제곱해서 빼는 경우. 얘는 아무 때나 이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야. 제약 조건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A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음수일 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렇지? 그럼 제곱해서 빼는 방법은 용도가 언제냐면은 얘가 근호가 있을 때 하고 절대값이거든. 그런데 공수2에서 이 둘 다 모두 시험에 잘 나와. 둘 다 모두 중요해. 그래서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다음 세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몰라도 돼. 비율을 구하는 게 있어. B분의 A를 구해가지고 걔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이 얘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이 있어. 아무 때나 성립이 되는 게 아니야. 이때도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B는 게다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0도 되면 안 돼. 이게 성립이 돼야 돼. 그치? 수학에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은 1번이지. 얘는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어. 1번은 항상 쓸 수 있는 거고 2번은 제약 조건부터 양수 조건이 붙어야 돼. 제곱해서 빼는 거는. 그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 볼게. 근호 있잖아. 근호 있는 거. 근호 있는 거에 대소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얘보다 큼을 증명할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뺀다고. 근호 있는 경우하고 절대값은. 그러면 이거를 제곱해 볼게. 이걸 제곱하면 x 더하기 y 될 거고 2배 루트에 xy 이거 아니니?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볼게. 이거 제곱 빼면 요놈이지. 그럼 요거 사라지 죽으니까 남는 게 누구 남아? 이 루트에 xy 남지? 그렇지 않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5번 괄호 안에
x, y 모두 양수다. 보여? x, y 모두 양수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제곱해서 뺐을 때 양수 나왔어. 그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유형 20번을 별표 쳐야 돼. 절대값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봐봐. 우리가 요걸 좀 신경 쓸 건데 절대값 913번하고 봐봐. 913번하고 914번 둘이 동시에 볼게.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니? 절대값 있는 거는 대소비기 어떻게 한다고? 제곱해서 뺄 거야. 근데 제곱해서 뺄 때는 조심할 게 있잖아. 얘잖아. 얘를 항상 신경 써야 돼. 그러면 913번하고 914번의 차이를 알아야 돼. 913번은 문제가 뭐라고 돼 있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얘가 얘보다 큼을 보이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도 양수지. 그럼 얘는 편하게 제곱해서 빼도 되겠지. 이해되니?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성립하면 증명할 거야. 절대값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거를 빼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 이 얘기야.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얘네 둘 다 양수니까 만족하지? 쓸 수 있다고. 근데 914번은 어떻게 돼 있어? 둘의 차이점을 좀 인식하라고. 얘는 이거 돼 있고. 봅시다. 이거를 증명을 하래. 이거 증명하래. 그러면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되니? 얘는 양수잖아.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않니? 얘가 절대값으로 3이 나왔어. 얘가 5가 나오면 음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함부로 제곱해서 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 목차 구성부터가 달라. 913번은 그냥 거기 봐봐. 박스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바로 다이렉트로 제곱해서 빼잖아. 어렵네. 이해되고 있는 거야? 914번을 해볼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죄다 감점 당하는 이유가 이거는 제곱해서 빼면 돼, 안 돼? 함부로 빼면 안 된다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차 구성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913번은 케이스 나눴어, 안 나눴어? 안 나눴지? 그냥 제곱해서 뺐잖아. 914번은 어떻게 돼 있니? 박스 봐봐. 1번, 2번 나눠져 있잖아. 그 차이점을 좀 알라고. 되겠니? 이거부터 이해 못하면은 쌤들이 당연히 이걸 인식이 안 좋잖아. 답안을 쓸 때. 주관식 나왔을 때. 그치? 이 문제를 좋아해, 학교생들이. 왜냐면 이거 알고 있느냐 테스트 하는 거잖아. 그래서 914번을 내가 해볼게. 둘 다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당연히 이게 조금 더 배점 요소가 많다 보니까 나는 914번으로 가볼 거야. 그럼 914번은 얘를 증명하래. 절대값의 a 빼기 b 얘가 절대값의 a 마이너스 절대값의 b 이걸 증명하래거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얘는 문제가 안 돼. 0보다 양수니까. 얘가 경우에 따라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일 때 하고 음수일 때로 나눠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배점이 나눠 간다는 얘기지. 그럼 요거부터 판단해 볼게.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이 얘기지. 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은 요 케이스지. 요때는 얘가 지금 현재 뭐냐면 얘가 음수 아니니? 그렇잖아. 요 경우는 얘가 음수란 얘기잖아. 맞지? 음수면 얘는 뭔데?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좌변은 항상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이 돼. 이때는 문제없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 이때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양수끼리의 대소비교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제곱해서 뺄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전제 조건 충족했으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걸 뺄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1학년 때 절대값 성질을 잠깐만 적어볼게. 우리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요거 배웠지 얘들아.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같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니? 절대값 x, 절대값 y 두 개 하나로 합칠 수 있었지? 요거 기억나니? 두 개 이용해볼게 성질.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야. 그럼 얘를 하나로 보시면 여기서 요 성질 쓸 거지. 그러면 얘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이거잖아. 이거의 제곱에서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 이거를 제곱하고 빼볼 거거든. 그럼 얘는 하나로 보시면 요 위에 성질 쓸 거잖아.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동일해서 a 제곱 b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그 다음 요거 볼게. 여기도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은 위의 성질 a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위의 성질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배 이거 여기서 요거 성질 쓸 거야. 그럼 플러스 2ab가 되겠지. 절대값. 여기까지 문제 없네. 내가 절대값에 요 두 가지 성질을 써가지고 얘를 했어. 여기서 요런 없어질 것이고. 남는 거는 2로 묶어봅시다. 2로 묶으면 절대값의 AB 빼기 AB 얘가 나오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이제 판단해볼게. 그럼 이거에 우리가 부호를 주사할 거야.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AB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니? AB가 양수이면 절대값 그냥 벗고 나오니까 이때는 0이 되지. 그럼 AB가 0이라면 당연히 0이지 뭐야. 그럼 AB가 음수라면 어떻게 돼? AB가 음수라면 얘 음수야? 마이너스를 달고 벗겨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AB로 나올 거고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2AB 얘랑 붙으면 마이너스 4AB가 나와. 근데 AB가 현재 음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돼. 됐니? 그래서 봐. 케이스가 세 가지가 가능한데 세 가지 모두 다 구했더니만 0이거나 0보다 커.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증명 끝났지. 근데 다 봤을 때는 우리가 부등식 증명에서는 항상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등호가 성립한 순간이야. 등호 성립 순간 여기 제일 관심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무리는 이걸 써주셔야 돼. 등호 성립은 언제 되는지를 반드시 써야 돼. 부등식 증명 단원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요거거든.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이잖아. 0이 되는 순간은 요 두 개 순간이지.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등호 성립은 AB가 얼마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적어야 되지. 그럼 봐봐. 914번 문제 볼게. 914번 보시면 부등식 예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1번. 이거 왜 나눴다고 그랬니? 이거를 함부로 적용 못 시키니까. 전제 조건이 양수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양수가 지금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야. 그럼 양수일 땐 봅시다. 양수일 때는 얘도 양수니까 제곱해서 뺄 수 있지? 그 과정이야. 그럼 가에 뭐 들어가야 되니? 가에 제곱해서 뺐어. 얘가 가 아니야? 가가 얘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지금 얘는 우리가 3개로 분류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았지. 그러니까 증명 끝난 거잖아. 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경우지. 요 경우 음수일 때. 얘가 음수라면 제곱해서 빼는 방법은 절대 안 돼. 이 자체로 판단해야 돼. 그럼 얘가 음수라면 좌변은 양수일 거고 우변은 음수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크니까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이잖아. 그렇지. 절대값의 a-b는 양수이고, 그렇지. 얘는 음수니까 성립이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 들어갈 건 뭐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언제야?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바로 나에 들어갈 놈이 되겠지. 되니? 그래서 얘는 괄호 놓기 뿐만 아니라 주관식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실수 조건 관련해서는 절대값이 1순위야. 얘가 1순위야. 그래서 유형 20번은 좀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산술기야. 좀 더 갑시다.
산술기하까지 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너 힘드니?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죠, 오늘? 오늘 무슨, 월요일이구나, 오늘. 아, 주말에 너희들 또 이게 확 이래가지고. 그치? 그래서 오늘 피곤하구나. 산술기하도 조금 중요하니까 좀 집중 좀 합시다.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산술기하야. 또 내용만 얘기하고 쉬었다 할게. 산술기하 평균은 내가 얘기했단 말이지. 예. 전제 조건이 중요해. X 양수고 Y 양수 이거 일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양수 조건이 보이잖아. 양수 조건이 보이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뭘 의심하냐면 산술기하를 의심해야 돼. 그냥 지금이야 산술기하 문제가 이 단원이니까 이걸 독립적으로 내지만 고2, 고3 문제 가면 그냥 슬쩍 섞여 들어가 있단 말이야. 티도 안 나.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보이면 항상 제일 먼저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돼. 숨겨진 범위. 그래서 x, y가 양수면은 뭐가 성립이 되냐면 x 더하기 y를 2로 나누는 거. 얘를 산술평균, 얘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요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그럼 먼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 증명도 간단해. 얘가 얘보다 큼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방법이 뭐였니? 빼면 된다고. 얘에서 얘를 빼볼게. 2분의 x 더하기 y에서 얘를 뺐을 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에 게 더 큰 거지. 그럼 얘는 통분합시다. 2분의 x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루트 x의 제곱. 그래서 얘 통분해서 올리면 마이너스 2배의 루트 xy. 그 다음에 요놈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루트 y의 제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이거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나오지? xy가 때마침 양수야? 양수야? xy가 근호 안에가 양수면 얘가 뭐가 되니? 실수가 되지? 근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간 게 허수잖아. 근호 안에가 양수가 들어가서 얘는 실수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우리는 뭐에 관심 있다고? 등호가 성립한 순간 등호 언제 성립이 돼? x하고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산술기하 요약하면 이거야. 양수 조건 붙었을 때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항상 구조가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뭐 그 정의 개념인 거고 양변에 2를 곱한 모습이지. 그래서 항상 어떤 구조냐면은 네모하고 세모가 있을 때 둘 다 만약에 양수래. 그러면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야. 네모 더하기 세모는 2배 루트의 네모 세모. 딱 요 구조야. 요 구조. 그치? 양변에 2 곱하면 요 구조 나오지? 그치? 그래서 용도 한번 얘기해 볼까? 용도? 그럼 산술기하의 내용은 요 놈이고 그럼 얘가 언제 쓰이느냐 그걸 좀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니? 산술기하 용도는 이거야. 합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해. 그렇지. 얘가 일정하다는 거야. 얘가 일정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이지. 곱의 맥시멈 구할 때. 혹은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할 때 합의 미니멈 구할 때. 요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산술기하다. 916번 하나만 해보고 쭉 쉬었다 할게. 봐봐. 그럼 916번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양수 동그라미 쳐야지. 양수 xy. 그럴 때 3x 더하기 2y가 12야. 합이 일정하잖아. 합이 일정하지. 양수야. 그러면 얘를 네모, 얘를 세모라고 보면은 그렇지. 네모 더하기 세모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배 루트에 네모 곱하기 세모니까 여기 뭐라고 적어야 돼? 6xy. 맞지? 되니? 얘가 12잖아. 네모 더하기 세모는 2배 루트 요거. 그러면 여기서 이 약분시키면 루트의 6xy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합시다. 그럼 6xy가 36. 그래서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어. 6의 xy 최대값은 6. 좀 쉬었다가 이거 마무리 좀 줄게. 에어컨이 틀어도 이렇게 안 시원하네. 이렇게